2025년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소식, 특히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분들께서는 많은 기대와 함께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약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에 다가오는 추석 명절 준비나 빠듯한 가계 지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찾아온 정부의 반가운 지원금 소식에 들뜬 마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2차 소비 쿠폰과 관련하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아니 오히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삶을 송두리째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한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통장에 2차 소비 쿠폰이라고 하면서 현금 입금이 되었다면, 혹은 누군가 2차 소비 쿠폰을 빌미로 여러분에게 현금을 보내고 특정 행동을 요구했다면 그 돈은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평생 잊지 못할 큰 낭패를 볼 수 있고, 힘들게 벌거나 받는 소중한 생계급여 자금이 꽁꽁 묶여버리거나, 심지어는 나도 모르게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이유는 바로 최근 소비 쿠폰과 정부 지원금을 노린 신종 금융 사기 수법이 여러분과 같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분들을 특히 집중적으로 노리고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범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며 그들의 정보 부족이나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배송 사기와 은행 계좌 동결 사기라는 두 가지 대표적인 수법은 매우 교묘하고 치명적이므로 이 영상에서 사기범들의 수법과 그로 인한 피해 사례,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절대로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경고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그럼 먼저 2025년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본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쿠폰은 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국민 약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쿠폰은 신용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개인에게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나 카드사, 지자체에서 여러분의 개인 은행 계좌로 현금이 직접 입금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의 통장에 2차 소비 쿠폰이라는 명목으로 현금이 직접 입금되었다면 이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온 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는 9월 22일부터 신청을 시작하여 10월 31일까지 신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주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거나 지정된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도 금융 정보를 요구하며 현금을 입금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부의 모든 지원금은 정해진 절차를 따르며 절대로 개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거나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반가운 혜택을 악용하는 사기 수법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최근 명절이나 정부 지원금 시기에 특히 주의해야 할 신용카드 배송 사기 혹은 정부 지원금 카드 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기 수법은 매우 치밀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기범들은 주로 불안감과 긴급성을 조장하며 여러분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옵니다. 여러분에게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고객님, 신용카드 또는 정부 지원 카드가 발급되어 배송 중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발급된 카드를 확인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실제 존재하는 금융기관이나 카드사 또는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나는 그런 카드 신청한 적 없는데? 라고 의아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기범은 여러분의 의심을 눈치채고 더욱 강력하게 고객님 명의가 도용된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서 지급을 정지하거나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객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모든 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강하게 말하며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들리게 하여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함정입니다. 사기범은 보안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알려드리는 앱을 설치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바로 특정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안전한 계좌로 옮기셔야 합니다라고 요구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 저희가 고객님 통장에 테스트 입금을 해드릴 테니 입금된 돈은 보안 조치를 위해 바로 다시 저희가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절대 고객님의 돈은 손해보지 않습니다라고 달콤하게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이들에게 현금을 보냈다가 되돌려 보내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자금 세탁에 이용되거나 혹은 여러분의 통장이 사기 계좌로 둔갑하여 통장 묶기 사기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는 하루아침에 금융 사기 계좌로 등록되고 모든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은 생활비가 매일 오가는 통장이기에 단 하루라도 통장이 묶이면 그야말로 당장 끼니 해결부터 병원비, 공과금 납부까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범들은 이러한 취약성을 너무나 잘 알고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김모 씨는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며 근근히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카드사 정부 지원 담당자입니다. 정부 지원 카드가 김 선생님 명의로 발급되어 배송 직전입니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했지만 사기범은 김 선생님 주민등록번호로 개설된 카드이며 명예 도용 범죄가 확실합니다. 지금부터 경찰청 사이버 수사팀에서 연결하여 보안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라며 전화를 끊지 않고 다른 사칭범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이어지는 통화에서 경찰 사칭범은 김 씨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금 추적을 위해 김 씨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안전한 가상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이체 후 비밀번호까지 알려줘야 보안 조치가 완료됩니다라고 김 씨를 압박했습니다. 김 씨는 불안감에 떨며 지시를 따랐고 힘들게 모은 재산과 정부 지원금까지 모두 사기범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자신의 돈을 날린 것은 물론 본인이 보이스피싱 자금 이동의 통로가 되어 법적인 문제에까지 휘말리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 수사기관은 절대로 전화나 문자로 여러분의 개인 금융정보인 계좌 비밀번호, OTP 번호, 신분증 정보, 전체 재산 내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좌의 돈을 특정 계좌로 옮기라고 지시하지도 않습니다. 카드 발급 신청 여부가 의심스럽다면 전화를 끊고 직접 해당 카드사나 은행 또는 지자체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전화번호나 문자 메시지에 적힌 번호가 아니라 직접 검색해서 확인한 공식 번호여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어떤 앱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더욱 은밀하고 치명적인 사기 수법인 은행 계좌 동결 사기, 일명 통장 묶기 사기입니다. 이 수법은 앞서 말씀드린 2차 소비 쿠폰 현금 입금, 이 돈은 일단 사용하면 안 됩니다라는 경고의 핵심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사기범들은 여러분의 무지를 이용하고 통장이 묶였을 때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합니다. 이 사기 수법은 정말 악랄하고 교묘합니다. 사기범은 마치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누군가의 통장에 아주 소액의 돈을 입금합니다. 이때 이 돈은 보통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보낸 돈의 일부이거나 혹은 사기범이 일부러 소액을 보내 여러분의 계좌를 묶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기범은 돈을 입금하자마자 즉시 해당 은행에 전화를 걸어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실수로 이 계좌로 돈을 잘못 보냈다. 이 계좌를 지급 정지해달라고 거짓 신고를 합니다. 이 신고는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여러분의 통장을 지급 정지시킵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여러분의 계좌가 꽁꽁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월급 통장, 기초생계급여 통장, 기초연금 통장, 아르바이트 소득 통장, 그리고 여러분이 어렵게 모아둔 예금 통장까지 모든 금융거래가 순식간에 불가능해지는 말 그대로 난리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입출금은 물론 자동이체, 체크카드 사용, 인터넷 뱅킹까지 모든 것이 막힙니다. 여러분은 이 돈이 무엇인지, 왜 입금되었는지, 왜 갑자기 통장이 묶였는지 영문을 알 수 없어 극도의 당황감과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당장 내일 생활비도 없는데 통장이 묶이니 발만 동동 구르게 됩니다. 통장이 묶이면 이 돈이 본인에게 들어온 경위와 본인이 사기가 아님을 직접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서에 증명하고 통장을 풀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씩 통장이 묶여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은 매월 지급되는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또는 아르바이트 소득 등으로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묶이면 이 돈들을 전혀 찾을 수 없게 되어 당장 식사 해결이나 휴대폰 요금, 병원비, 월세, 공과금 납부조차 불가능해지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삶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자칫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 사기의 더욱 무서운 점은 바로 계좌 협박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통장이 묶인 여러분에게 사기범이 다시 접근하여 당신 계좌에 들어간 돈은 보이스피싱 자금이니 통장을 풀고 싶으면 얼마를 보내라 혹은 변호사 비용을 대라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기범이 요구하는 돈을 보내면 사기범에게 고스란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가 혹시라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불법적인 거래에 연루된 적이 있다면 통장이 묶여도 경찰에 신고하기 어려워한다는 점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 또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불특정 다수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후 통장을 묶고 돈을 보내주는 등의 행동을 유도하며 금융범죄에 연루되게 만드는 아주 악랄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2차 소비 쿠폰 현금 입금 이 돈은 일단 사용하면 안 됩니다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사기범들이 2차 소비 쿠폰 지급 확인 혹은 정부 지원금 테스트 입금 등의 교묘한 명목으로 아주 소액의 현금을 여러분 통장에 보내고 즉시 지급 정지를 요청하여 여러분의 계좌를 묶을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에게 2차 소비 쿠폰 테스트용으로 10만 원을 보냈는데 오류가 나서 1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 중 90만 원을 다시 다른 계좌로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자금 세탁에 가담하게 되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거나 심각한 경우 공범으로 몰려버리는 황당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기를 예방하는 3가지 철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끊으십시오. 여러분이 전혀 예상치 못했거나 신청하지 않은 내용을 전화나 문자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이상한 링크 클릭, 앱 설치를 유도한다면 일단 상대방의 말을 끊고 전화를 끊거나 메시지를 무시하십시오. 모든 금융사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둘째, 확인하십시오. 모든 것이 의심스럽거나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십시오. 절대로 상대방이 알려주는 번호로 다시 전화하거나 메시지에 포함된 번호로 답장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카드사 고객센터, 은행 고객센터,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등은 공식 대표번호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신고하십시오. 불법적인 현금화 권유를 받으셨거나 예상치 못한 입금으로 통장이 묶였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청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즉시 신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신고는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또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행동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는 소비쿠폰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고 포상금 제도까지 운영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부정 거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적발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정교해져 과거에는 발견하기 어려웠던 은밀한 불법 행위까지도 적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정부 지원금을 불법적으로 현금화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엄중한 처벌을 받은 사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기 범죄는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2차 소비 쿠폰과 관련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경고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분들께서 기다려온 반가운 혜택이지만 신용카드 배송 사기와 은행 계좌 동결 사기라는 교묘하고 치명적인 덫에 걸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부의 소비 쿠폰은 개인 계좌로 현금이 직접 입금되지 않습니다. 어떤 명목으로든 예상치 못한 현금 입금이 있었다면 그 돈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며 즉시 은행에 문의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돈이 무조건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 금융 사기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으니 늘 주의하시고 올바른 정보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침착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삶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은 물론 주변의 소중한 분들까지도 불법의 유혹과 사기로부터 지켜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주변의 소중한 이웃과 친구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